스토킹 범죄 처벌 강력하게 바뀌었기에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쫓아다닌 것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경범죄로 취급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 처벌의 주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라 했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경중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이 관련 사안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죠. 특별한 사정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지나가는 길을 반복하여 막아서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직장, 집 등 가까운 곳에 계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지켜보고 머무르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포괄적인 범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땐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판단하에 처벌이 가능하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뒤쫓은 행위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흉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상태였다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단순한 오해라고 하더라도 높은 형량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을 때 기소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형사재판이 바로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벌금이나 실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일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첫 단계부터 제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였죠. 혼자서 진술을 할 시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전부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 역시 법률가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킬 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까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설명해드린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접근 금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훼손할 경우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사자를 포함하여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 가족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유형의 구체화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대방의 SNS에 댓글을 달거나 동영상과 사진 또는 음성과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들도 모두 범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내어 이를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과 동일인임을 사칭하고 다니거나 신분을 도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죄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며 어느 정도로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얼마큼 조성하였는지도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형량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였죠.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피해자를 혼자 찾아가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2차 가해로 이어져서 추가 범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죠. 저희 법무법인 AL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흐름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인이 비대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하단 링크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